자, 그러면 서성한 중에 도대체 어딜 써야 되냐? 그래서 서성한을 버리려고 하니 그래도 버리긴 아깝죠.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저기 어떤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대 한 장, 그리고 연대 2장, 고대 2장을 쓸 거예요. 그럼 남은 한 장이 있겠죠. 그걸 서성한 중에 한 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성한에 머물려고 할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내신이라고 볼게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대 2장, 고대 2장, 그러면 남은 2장이 있겠죠. 거기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 한 장을 넣어야지만 안심이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박태홍 소장입니다. 자, 이번 설명에는요, 미리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서성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간 저희 KNS에서 연대, 고대, 그리고 스카이, 종합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막상 원서 쓸 때가 되면 가장 고민이 많은 학교들이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한양대를 필두로 모여지는 요 중위권, 중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의 지원 전략이 좀 있을까, 아마 이 학교들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제목 보시면요,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만들었죠. 선생님, 그럼 서성한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마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내신이 되고 안 되고, 또는 수능 최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연고대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중이 허리가 되는 학교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사실 이제 실제로 컨설팅이나 학원으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저희가 서강대나 성대, 한양대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특목고 학생들은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불편하다. 또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좋은 편인데 이 학교들 정도에서는 한두 개 넣고 싶은데 도대체 다른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반고든 특목고든 사실 이 서성한 정도에 써야 된다고 내신이 생각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상 우리가 학교의 모든 요강을 봤을 때 모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적지? 그리고 내가 쓸만한 학과 별로 없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짚어가는 의미에서 이번 설명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좀 잡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서성한 찜이라는 착각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외고생들이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연고대를 쓰는데 이 학교들은 어디쯤에 써야 될까? 그러니까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만만한 학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묶어도 되냐, 또 어렵다, 이렇게 좀 잡았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게 이제 25학년도,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25학년도 전형 계획이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시 요강이 제대로 나올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원하게 된 일반 문과 입장에서는 요강이랑 계획안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강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원 전략이라고 제가 짰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그럼 입학을 했나, 이 학생들의 내신 수준들이나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것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한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 생기면 좀 어때야 되겠냐.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드러나는 생기부 특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좀 희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더 구분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강대를 쓴다면, 그리고 성균관대나 한양대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기부 특색을 조금씩 잡아가면 좋을까, 혹은 그 특색이 없다면 우리 아이 생기부가 이런 방향인데 여기 내도 될까? 이런 식의 내용들도 좀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퍼뷰는 안 했지만 어제 미리 드린 설문을 통해서 제가 받아놓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전체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 보면요, 제가 이제 이게 인터넷에 또 도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그 대학에 대한 서열 분위기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렇죠, 이제 연대, 고대 있고 문과생들의 로망,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최상위권 애들의 마지노선이라고 성대, 성균관대, 한양대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인터넷에 이미 이런 식으로 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 대학들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특목고 학생이다, 혹은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라면 내가 어디까지 쓸 거냐에 대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 원서 중에서 6장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학교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강대, 그냥 학교 작은데? 이건 적게 뽑잖아. 성균관대, 좋은데 공대는 수원에 있으니까 문과는 서울에 있고 좋은데 어디 쓰지? 그래서 막상 요걸 보면 사실 쓸 게 없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왕십리에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법학과, 단과대학으로 법대가 있었지만 법대가 사라진 이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하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경영학과가 아닌 그 밖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어떤 학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단 분위기상의 이미지와 그리고 올해 기준이죠. 25학년도에서 실제로 서강대와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모집 단위와 모집 학과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까 요 이미지 따왔는 거 얘기하면서 최상위권 애들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서강대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 인문계는 모집 단위가 477명, 자연계 317명이에요. 아무래도 인문계가 조금 더 많죠. 근데 우리가 수시 모집, 나중에 뒤에서 요건을 좀 보여드릴 텐데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건을 보게 되면 인문계가 200명 가까이 되고요. 자연계가 9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그야말로 문과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인문계가 18개 학과, 자연계가 10개 학과죠. 그러면 서강대가 문과 애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 계열이 많기 때문에 소위 지원하기 좋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뒤에서 보실 거고요. 두 번째,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1,500명, 자연계가 1,900명 가까이. 아무래도 자연계가 더 많겠죠. 그리고 모집학과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모집 단위가 자연계가 조금 더 크지만 학과의 경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비등하지 않냐라고 보지만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자연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원 캠퍼스에 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들은 문과 계열인데 사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문과 계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만한 게 맞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자, 한양대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한양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모집 단위가 인문계가 911명, 자연계가 1,300여 명. 그리고 모집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한양대는 공대나 그 자연계의 특성이 되게 강하다. 서강대는 문과 특성이 강하지만 전체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망설여지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학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성들을 볼 때 서성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차근차근 좀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서성안으로 묶어도 되는가라고 했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왜 다른지, 각각의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계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경우에 대부분이 정시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강대는 문과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시를 쓰기 힘들까라고 고민했을 때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시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106명, 자연계가 72명. 하지만 정시의 경우에는 인문계가 371명, 자연계가 245명.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는 그야말로 정시를 뽑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뒀을 때 수시가 한 6 정도, 그리고 정시가 4 정도인데 서강대의 경우는 좀 다르죠. 반대로 가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서강대를 쓴다고 했을 때는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높은 학교잖아요. 그리고 높은 학교인데다가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아주 조밀한 구조에서 원서를 낼 수밖에 없고 내신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갈린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서강대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도 생긴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적은 모집 단위입니다. 인문 자연계 다 합쳐도 한양대 인문 정원보다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서강대를 쓴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극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는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모집 단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자, 수시 학생부 종합전이나 정시 실기 인원들이 올해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이나 그리고 수시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한양대를 쓴다고 했을 때는 큰 메리트가 있을까?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되고요. 두 번째,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전공 학부가 신설이 되는데 사실은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 학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비해서 한양대가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소위 문과와 이과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학과 수조차도 비슷한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우리가 학생들이 봤던 그 이미지대로만 좀 나가볼게요. 서강대 빡빡해요. 한양대 공대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쓰려고 보니까 학과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뭐죠? 막상 인문계가 갈만 학과가 없다.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성안이 진짜 어렵다라고 했을 때 왜 그 개별 학과들이 어려운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경상계열을 제외하고는 모집 단위가 너무 적어요. 최대 2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과가 80명 정도, 경제학과가 60명 정도, 그 나머지는 29명이 최고거든요. 자, 국문과 10명, 영문과가 29명, 유럽문화학과가 20명, 중국문화가 14명, 나머지 학과는 다 1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강대를 쓸 때는 이제 수시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게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국제고나 외국 학부모님께서 서강대도 국제학부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개페테르 국제학부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5명 모집하는데 인원이 80명 정도 지원했었어요. 예비번호가 빠져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5명을 위해서 서강대를 우리가 한 장을 써야 되나? 연대는 국제학부에 100명 가까이 뽑는데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 단위가 적다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원서를 쓸 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내가 편하게 이 정도는 붙겠지라고 원서를 낼 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정시의 경우 어떻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썼지만 수능으로 서강대 쓸 바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 서강대 갈 수준이라면 사실 연대나 고대 중에 한 군데는 같이 붙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제외한다고 서강대에서 우리가 수시를 쓴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학교 조합을 보고 마지막으로 쓸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는 서강대를 최우선 순위를 고려한다기보다는 소위 상위권 학생들이 한다면 서강대를 안 쓰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써야 된다면 마지막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수시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컨설팅이나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아이가 외고나 또 국제고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인데 성균관대 어디 정도 쓰고 싶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열 모집에 소위 글로벌 시리즈,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여기 중에 어딘가에는 쓰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주의삼아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학생의 어떤 내신 수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갈만합니다. 자질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균관대가 연고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지방 일반고 1점 초 남자 학생들에게 마지노선이에요. 특히 문과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은 저희가 논외로 합니다. 왜? 그러니까 올해부터 늘 이슈가 되었던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예비번호가 컴공의 경우에는 400번대까지 빠져요. 자연계열은 제외하자고요. 그러면 소위 우리 문과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대를 쓴다고 했을 때 수시를 쓴다고 한다면 외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불안 요인이에요. 충분히 성균관대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죠? 문과 일반고 학생들이 마지노선이에요. 왜 제가 남자라고 적시를 했을까요? 여학생들은 이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성대 밑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지방 일반고라 불리는 학생들, 내신도 되고 수능도 잘 되는, 그래서 소위 학교에서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성대가 추천서를 받든 안 받든 얘들한테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특목고에서 열심히 했고 실제로 내 능력이나 실력들이 성균관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대학 측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받아봤을 때 일반고 남학생이 1점 초,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특목고인데 3점 초 중반, 그러면 일반고 위주를 더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성대를 쓸 때 불안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특목고 학생들에게는 계륵이에요.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한 거예요. 원서 구조상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쓰고 나서도 불안한 게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1점대 초반 남자 학생들 때문에 그런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 계열로 쓸까요? 학과로 쓸까요? 이 고민하시는 거죠. 학과로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열로 쓴다면 인문과학이 나을까요? 사회과학을 써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시를 보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계열별로 간하군에 혼재되어 있어요. 다수의 학교들이 연고대를 제외하고 여러 군에 걸쳐서 이제 뽑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군에 연고대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군까지 무리에 성대를 쓴다? 가군에 같이 넣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 보시겠습니다. 한양대는 제가 점점 이제 이과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볼게요. 무전공 신설학부가 처음 생겼는데 정부가 전무해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학과 소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융복합 인재, 우리 소위 연대로 한다면 뭐 하스 계열이나 IS 계열 좀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소개한 정보가 약해요. 게다가 자연계열을 30명 가까이 뽑고 문과는 또 1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우와, 한양대가 면접 20%를 보고 학생들을 뽑네 라고 우리가 혹했지만 실제로 모집 요강에 나온 거 보니까 사범대 학생만 선발해요. 제가 과거의 한양대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한양대는 특기자 전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모든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이 많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소위 우리가 법학과 없어졌으니까 경영, 경제, 사회과학, 그리고 사회학 모든 학과에 원서를 쓸 때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2010년도, 11년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 970점으로 한양대 사회학과 가고 사회과학 대학도 다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양대학교가 이제 에세이를 보기 시작하죠. 소위 에세이를 통해서 100% 학생들을 1차로 선발하고 이후에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뽑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 비중이 40%가 들어가니까 특목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던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불과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는 2020년도, 21년도부터는 한양대가 그런 전형들을 다 폐지해버립니다. 이제 서류형을 뽑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면접형이 신설됐는데 그 면접형조차도 소수의 사범대 인원만 뽑아요. 그러니 한양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특목고 학생들 또는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어요. 면접형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사범대를 쓰고자 마음먹었던 친구가 아니라면 한양대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학종 면접형은 사범대 소수 인원만 선발하고 논술은 어떻죠? 이과 위주일 수밖에 없죠. 자연계열은 133명이나 뽑으면서 인문계열은 55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양대 컨셉이 공학계열, 그야말로 이공계 학교라는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양대를 쓴다고 했을 때는 순위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상으로는 한양대가 한 장을 써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게다가 정시의 경우 어떻죠? 필수 응시 영역으로 매력도 하락.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부터는 필수 응시 영역을 폐지하고 있죠. 근데 한양대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국제학부 얘기 뺐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서성한 중에 도대체 어딜 써야 되냐? 그래서 서성한을 버리려고 하니 그래도 버리긴 아깝죠. 원서 구성의 머릿속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어떤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대 한 장, 그리고 연대 2장, 고대 2장을 쓸 거예요. 그럼 남은 한 장이 있겠죠. 그걸 서성한 중에 한 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려서 이화여대를 쓴다? 2021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어디까지나 서성한에 머물려고 할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내신이라고 볼게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1점 후반, 그리고 특목고의 경우에는 3점 초반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대 2장, 고대 2장, 그러면 남은 2장이 있겠죠. 거기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 한 장은 넣어야지만 안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릴지 말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반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내신이 1점 후반이에요. 1.72, 3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서울대 추천을 못 받더라도 연고대 중에 한 장은 추천을 받아요. 혹은 서강대까지도 추천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서를 3장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성대나 한양대를 그냥 패스하고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고 내신 좋은 남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균관대를 반드시 넣을 거고요. 그게 사회과학이 됐든 인문과학이 됐든 혹은 글로벌 시리즈가 됐든지 간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릴 수 없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스카이는 이미 2-3장 씁니다. 그리고 중경외신은 어떻죠? 현실적으로 내가 타협하기 불안해요. 돼도 안 갈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집 단위도 오히려 열악하죠. 그러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어 학부,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영어 대학으로 불리고 개별 세부 학과들이 있죠. 모집 단위가 수시에서 9명씩입니다. 외국어 대학 국제학부요 3명 뽑습니다. 이게 서강대보다 더하죠.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왜 쓰겠습니까? 중앙대학교도 막상 쓰려니까 우리가 중앙대학교 정책학과, 소위 정경대학이죠. 중앙대학교에서 밀고 있는 소위 행정고시 도와주는 그런 학과인데, 여기도 일반고 애들의 경쟁이 되게 치열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특목고라고 한다면 중앙대도 불안한 거예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여학생들만 쓰죠. 근데 그나마 어떻죠? 쓰기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성한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무조건 써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번 학년도 25학년도 전형 아직은 예고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서 이달 중에 제대로 된 모집 요강이 확정돼서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 분들께서는 이번 입시 요강이 예고안과 25학년 요강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성대의 경우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수시, 정시 1030명이라는 건 전체 인원 합쳐서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개페트르 국제학부가 생겼고, 올해에는 글로벌 융합부가 생겼는데 이건 외국인 전형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패스할게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롤러 국제대학에서 글로벌 한국학부 개페트르 각각 15명, 5명씩 뽑는데, 개페트르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 5명에 비해서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려준 정보가 없습니다. 지난해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도 완화는 됐어요. 그리고 교과 논술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추천 인원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들처럼 과거에는 학교당 일정 비율이었는데 10%였는데 지금은 15명 정도. 이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집 요강을 좀 볼게요. 교과의 지역균형, 우리가 추천형을 제외하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부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10명입니다. 국문과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고대처럼 불어, 독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과 철학과가 10명이고요. 영문학부, 그리고 유럽문학. 자, 특목고 학생들이라면 과거에 서강대를 쓴다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학과들이 2개 학과죠. 모집 단위가 크니까요. 자, 과거에는 영문학부가 35명, 그리고 유럽문학부가 29명, 30명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부가 29명이고요. 유럽문학이 20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만큼의 모집 단위가 있는 학과는 어디가 있죠? 경제학과 경영학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서강대 경영학부가 86명이나 뽑기 때문에 많이 뽑는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경제학과는 50명이나 뽑습니다. 제가 서강대 경영학과가 86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보시게 될 성균관대랑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관대의 학과 모집, 경영학과는 이것보다 모집 단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 보신 것처럼 글로벌 한국학부가 6명입니다.
아까 15명이라면서요. 그거 다 합쳐서죠. 다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직윤에 3명 뽑고 일반 전형으로 6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대 추천 받는 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서강대 원서 한정을 쓴다고 한다면 6명은 또 너무 작죠. 그리고 자 개페트리 국제학부도 5명 뽑죠. 근데 사실은 이제 특목 학생들 중에서 약간 본인의 진로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이나 언어나 그리고 국제 관련된 분야가 아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술이나 디자인, 창작에 관심이 많아요. 이 학생들이라면 과거에 서강대 유명했던 자 아트 앤 테크놀로지, ANT죠. 여기 학부가 14명 뽑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들어갔지만 지금은 서류만 뽑음에도 불구하고 인문대학보다는 모집단이 크니까 여기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는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가 이렇게 많다면 자연계열은 되게 적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정시의 경우인데요. 정시는 모집 단위가 확연히 다르죠. 인문학부를 통틀어서 57명씩을 뽑으니까 오히려 수시보다는 정시에 치중된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를 수시로 쓴다고 한다면 모집 단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걸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나 이외에 특목 학생들, 일반 학생들 다 보고 아 서강대는 정시 쓸 게 아니라면 수시에서 제법 인원수가 많은 데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영문학이 전공이 아닌데 외고가 아닌데 어떡할까요? 영문과는 외고생이 아니라도 다 쓰죠. 다만 성적이 높은 여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유럽 문학 같은 경우는 외고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불어과나 독일어과 아니에요. 중국어과예요. 그런데 결이 안 맞는데 유럽 문학 써도 되나요? 쓰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라 보시면 돼요. 중국어과나 소위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문학이랑 색깔이 맞지 않음에도 유럽 문학을 쓰는 이유는 일단 인원이 제법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전공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가 해왔던 활동들이나 분야 자체가 어차피 글로벌하다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서 서강대 생기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강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찌됐든 간에 학교 생활을 충실했냐 이걸 좀 엄격하게 봐요. 한양대와 성균관대 비교해서 유일하게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강대는 출결 사항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를 쓸 때 우리가 소위 유럽 문학을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유럽 언어 쪽 아닌데 영어과도 아닌데요. 저 중국어과라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서강대의 경우에는 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당연히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는 이제 3합7 이렇게 됐죠. 그래서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걸 따로 뺀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은 논술 많이 쓴다. 연대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하나 쓰고 그리고 고대도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4합7 글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서강대도 뭐 그냥 쓰지. 어차피 한번 준비할 건데 그냥 서류로 학생부 종합전형 내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걸 따로 뺀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논술의 경우에는 최고점이 800점이고요. 최저점이 0점이에요. 대부분의 논술 시험들이 대부분 기본 점수로 오는 거 주거든요. 근데 여긴 최저점이 0점이에요. 그럼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논술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한다면 또는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한다면 점수의 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 논술 쓸 때는 오히려 연고대 쓸 때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이제 성균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시는 1200명, 정시는 1500명 정도. 그리고 학종 전형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과거에 존재했던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중앙대학교가 불렀던 그런 이름들처럼 바뀌었는데 먼저 전형이 바뀌었죠. 그리고 논술의 선택과목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하양대는 선택과목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폐지를 했죠. 그리고 탐구형 내 면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사범대의 경우에는 면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한양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접형이 새로 생겼지만 사범대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이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면접비는 30%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교별 추천론이 15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자, 과거에 추천 전형에서 우리가 학교별 10% 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학교의 정원에 따라서 추천 인원이 9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1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률 쪽에 변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15명으로 숫자를 고정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이번 모집단이 25학년도 인문계열의 수시 모집의 정원표가 이렇습니다. 서강대에 비해 되게 단촐하죠. 일반 학과의 경우, 그러니까 문과의 경우에는 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계열 모집이었던 융합형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 경영 이렇게 해서 모집 단위가 46명, 53명, 72명. 우리 경영학과를 융합형에서 많이 뽑죠. 그리고 탐구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30부터 시작해 47명까지 내려오죠. 그러면 탐구형에서 이 개별 학과들 소위 글로벌 시리즈들이 모집 단위가 30명에서 47명인데 이건 오히려 융합형보다 적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융합형으로 모집 단위가 크게 뽑고 과거에 학과 모집이었던 탐구형의 글로벌 리더, 경영, 경제 여기에서는 적게 뽑는다.
그러면 성대에서 문과에서 가려면 글로벌이 제일 낫지 않아? 그러면 계열보다는 학과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경영학과보다 모집단이 한참 모자라네? 이럴 때는 계열형으로 쓸지, 여기 보신 것처럼 융합형으로 쓸지 탐구형으로 쓸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두 장 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되니까 괜찮네, 다 쓰자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연대 두 장, 고대 두 장을 쓴다면 성균관대에 두 장을 쓴다? 무리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융합형과 탐구형 중에서 소위 우리가 상위 계열 학과가 아니라 밑에서 써야 돼요. 교육학이나 한문교육이나 유학, 동양학. 뒤에 경쟁률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유학, 동양학도 학생들이 막판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수업한 친구들의 재작년 같은 경우 1학년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연대 국제학부 수업 들으려고 하고 나왔어요. 면담을 하다가 선생님 막판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대를 하나 넣을까 하는데 어디? 유학이요. 괜찮아? 생기부랑 맞을 것 같아? 아니 유학 맞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애가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사실 유학, 동양학을 처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기부가 안 맞아 쓸까 말까 망설인다? 오히려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유학, 동양학의 모집 단위가 20명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거의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맞춰서 쓰는 거예요. 내신 맞춘다고요?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의 범위는 학교마다 되게 다양하죠. 게다가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는 유학, 동양학을 쓰는 내신 좋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죠. 그리고 프랑스 문학, 동문학,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 12명밖에 안 뽑는데, 이건 오히려 탐구형으로만 뽑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특목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관련된 생기부 활동들이 많다면 충분히 써볼만 하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천형의 경우에도 모집 단위가 쭉 걸쳐 있는데, 제가 추천형을 따로 표시한 이유는 성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의 추천 서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학생들이. 왜냐하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연고대에서 받으려고 하지 성대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이걸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이게 이제 대전과 그리고 강원도와 지방 애들,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성대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 1점대 학생들이 혹시 이 추천서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걔들은 서울대 추천서를 받겠죠. 그러면 이거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인가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 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무조건 성균관대 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과 한다면 연고대 서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걸 추천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트릭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한양대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단이 수시에 더 몰려있죠. 그리고 한양대는 인터칼리지 학부를 신설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열별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 무전공,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신설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설명을 위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보가 없습니다. 학교 소개에 대한 브로셔 물론 나와 있겠죠. 근데 무슨 특색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계열 지원관 폐지했고요. 추천형의 수능 최저, 오히려 추천형의 수능 최저 생겼죠. 다른 학교들처럼. 그리고 학종 지원작을 폐지했다. 과거에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3수 이상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걸 다 폐지했기 때문에 소위 장수생들도 지원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의 경우에는 제가 문과만 따로 모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가 뽑는 학과들이 제법 분산되어 있죠. 모든 학과들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추천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서위 말해서 교장선생님 추천, 학교에서 몇 명만 추천받는 그 경우는 다 있지만 학생부 종합 내의 추천형은 좀 달라요. 이건 뭐냐? 학생부 교과의 추천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 학교가 추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명 정도씩 되는 그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학종 내의 추천형 같은 경우는 이건 뭐죠? 교과 성적이 학과에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학과들에 걸쳐서만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서류형의 경우에는 개별 학과들별로 다 뽑고 있죠.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정책학과가 24명, 그리고 경영학부가 60명을 제외하고는 20명이 넘는 학과가 없죠. 문과 계열에서는 경영학과와 경제학과가 정말 많이 뽑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부가 60명인 건 오케이. 근데 오히려 경제금융학부가 19명밖에 안 돼요. 이 학교는 뭐죠? 정책을 더 많이 뽑죠. 그래서 한양대의 경우에는 과거에 법학과가 사라지고 나서 어느 대학들이나 전부 다 경상계열이 위쪽에 상위권에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제와 경영학과의 모집 단위가 30명 이상으로 했을 때 한양대의 경우에는 그 특색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양대 경영학과가 좋은 거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경제가 아니라 정책학이에요. 그래서 한양대는 오히려 문과에서는 적어도 경영학부라는 전통적인 그 최고의 문과를 제외하고는 정책을 더 많이 뽑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름을 들어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파이낸스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9명밖에 안 뽑죠.
특색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 통계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통계학과가 문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양대 경우에는 이 파이낸스 경영학부에서 통계를 문과에서 배우도록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인이 금융권이나 IB나 이런 쪽으로 취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여기에 맞겠죠. 금융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을 내려가게 되면 자 의류학과, 식품영양, 실내건축,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이지만 소위 예술계통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좀 넓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올해 신설되는 면접형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사범대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따로 표시한 이유가 사범대를 보면 전체 모집 단위도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면접형을 뽑는 인원들이 6명, 6명, 8명. 그리고 수학교육과는 3명밖에 안 뽑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애들 가르치는 거에 재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나오고 싶은데 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사범대 괜찮은데 면접도 자신 있어 20%라고 해볼게 라고 하지만 모집 단위가 적은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양대에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대부분 서류용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특목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한양대 국제학부를 떠올리겠죠. 국제학부 27명 뽑으니까 과거에 한양대 국제학부는 43명을 뽑았습니다. 인원이 더 줄었죠. 정시도 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한양대 국제학부를 쓴다고 했을 때 글쎄 연대국제학부, 고대국제학부, 한양대는 좀 별론데? 그래서 개발학과를 선택한다면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생기부가 국제에 맞춰져 있는데 그냥 일반 서류용으로 정치학과 쓰는 거 어떨까요? 국제학에 맞춰져 있다는 건 국제협력, 국제개발, 국제정책 연계는 다 됩니다. 쓰시는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정책학과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책학과의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아이 내신과 일반고 학생들 어떻게 쓰는지도 뒤에 펴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만 하겠습니다. 인터칼리지 학부를 뽑는데 제가 특색이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연계열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인문계에는 인원이 적다. 그리고 국제학부 정원이 감소했습니다. 38명을 뽑았지만 이제 그나마도 추천을 빼버리고 일반으로는 27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양대 있고 국제학부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양대 국제학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27명 적은 인원이지만 여기에 나름 메리트를 두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특목고 학생들이 한양대 국제학부를 별로 안 쓴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특목고 학생인데 내신이 좀 부족하다. 근데 한양대 국제학부를 놓고 써보는 것도 괜찮아. 왜? 많이 도니까 빠지겠죠. 일반고 학생들은 국제학부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내 특목고 학생인데 내신 조건이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된다면 그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과거에 비해 세분화됐죠. 과거 일반 전형이 추천, 서류, 면접. 차라리 과거 일반 전형일 때 나왔는데 지금 뭐죠? 추천으로 몇몇 학과만 뽑죠. 많아봐야 10명. 경영학부도 1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류가 그 과거 일반 전형의 그 이름이죠. 면접을 떨어졌지만 어쩌죠? 면접은 사범대밖에 안 뽑으니까 한양대가 전형을 세분화시키면서 뭐죠? 뽑는 학과들을 구분해버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형명이 바뀌는 거에 큰 차이가 없는 게 뭐였죠? 아까 성균관대였죠? 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근데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한양대는 오히려 전형을 세분화시키면서 추천을 뽑는 학과도 몇 개밖에 없고요. 면접은 사범대만 뽑고요. 나머지는 서류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연계열 필수형 응시 영역이 폐지가 되고 수능 반영 비율도 좀 차이가 있다. 자, 제가 수능 반영 비율을 여기 왜 넣었냐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어떻죠? 과거에는 30, 30, 10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죠? 인문계는 그걸 더 보겠다. 이건 어떤 의미라 하면 요즘에는 수학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문과도 수학을 잘해야 돼 이런 분위기인데 적어도 한양대에서는 문과, 인문계를 뽑을 때는 그걸 더 보겠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수시의 경우에는 교과를 제외한 종합, 추천, 서류, 면접인데 서류 100% 평가하지만 어쨌든 면접형의 경우에는 단계별 면접으로 면접이 20% 들어간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이 90%, 논술만 100%로 뽑는 연대와 달리 학생부도 평가하겠다. 심지어 고대의 경우에는 논술 플러스 수능까지 들어가죠. 4, 8.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정시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골고루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양대에 쓴다고 한다면 수능 가군을 보면 되는데 나군을 쓸 때는 일부 학과, 자연, 인문, 상경, 특히 상경의 경우도 일부 학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나눠져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 입시 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애들이 그럼 이런 학교에 들어갔느냐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먼저 서강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자료입니다. 제가 표시한 게 뭐냐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2024학년도 작년 자료의 경우에는 50% 컷과 70% 컷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23학년도 22년도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4학년도 23년도입니다. 그러면 50% 70%는 뭐죠? 2023학년도 22년도의 학생 자료예요.
대학 어디가 해서 한양대학교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자료가 이거일 겁니다. 24학년 도권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먼저 제가 몇몇 학과를 표시를 했는데요. 모집 단위가 큰 차이 없는 국문과부터 종교학과. 근데 유럽문학부와 영문학부는 소폭의 차이가 있죠. 한 명 정도씩 줄어든 거. 근데 지원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좀 많이 빠졌죠. 한 명 빠진 거에 비해서는 지원자 차이가 커요. 경쟁률은 당연히 지난해가 높았고요. 근데 최종 합격 인원을 보게 되면 영문학부가 70번이고 유럽문학부가 65명이에요. 그러면 29명 뽑는 학과는 70번이 됐고 20명 뽑는 학과는 65번이 됐어요. 두 바퀴에서 돈다는 거죠. 그나마 모집 단위가 큰 학과를 우리가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다익선자 말처럼 우리가 나는 여기가 맞아, 여기 가야 되겠어, 모집 단위와 관계없이 난 무조건 가겠어 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죠? 그 성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그리고 서류로만 결과가 나오는 학과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예비번호만 받으면 괜찮잖아. 왜? 세 바퀴씩 도니까. 국문과는 10명 뽑는데 최종 합격자가 28번이에요. 그럼 뭐죠? 두 바퀴 반 정도 돈 거죠. 근데 영문이나 그리고 유럽문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돌잖아요. 출간율이 100% 이상이죠. 물론 숫자로 봤을 때는 180%지만 모집단이 크다는 건 뭐죠? 나한테 돌아올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좀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내신 수준을 볼게요. 많이 돌아도 영문학부는 2.59입니다. 70% 컷이. 이건 왜 2.59일까요? 우리의 특목고인데 2.59면 차라리 국문과가 낫지 않아? 국문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자, 영문학부 같은 경우도 2.59라고 해서 많이 뽑아도 여기 힘드네. 물론 힘들겠죠. 근데 뭐죠? 일반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2.59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국문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을 쓴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인원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인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유럽문학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죠? 중국어과든 내가 불어과든 독일어과든 무슨 과든 관계없이 나 써도 되지 않아요? 유럽문학부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노려볼 만하다는 거. 오히려 애매한 학과에 20명, 10몇 명, 이게 그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유학 동양학이라 인원이 같잖아요. 나는 성대를 쓰기 위해 성대가 좀 크니까 서강대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지원하기 그런데 오히려 성대보다 더 낮죠, 여기가 배진 수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서강대를 충분히 고려하실 만하다.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게파르트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된, 그러니까 지난해 신설된 학부이기 때문에 재작년 정보가 없습니다. 5명 뽑는데 85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17대 1이고, 그리고 최종 합격 인원이 8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3명은 나갔다는 얘기죠. 3명은 더 상위로 갔을 거예요. 그럼 이 학과도 모집 단위가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어, 신설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빠진 애들 있으니까 고민해볼만 하고요. 당연히 지난해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50%가 70%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게 중요한데 모집 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늘었죠. 다만 최종 합격 인원이 보게 되면 30번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보든 작년 기준으로 보든 어쨌든 30번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두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 내신을 보니까 70%까지 3.06이죠.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애들은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을 뽑았는데 면접을 뽑기 전에 서류를 냈었어야 돼요. 그 서류가 뭐냐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내야 돼요. 20장 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2015년도에 학부모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생은 이제 외국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지만 이 학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를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앞뒤면 꽉꽉 채워서 20장을 내야 된다, 몇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뭘 내야 된다,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생기부 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금지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기부에 소위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또는 디자인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충분히 써볼만 하죠. 모집 단위는 더 늘었으니까. 게다가 이 내신 자체도 높은 수준이 아니죠. 3.06이라는 건 일반고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 3.06은 일반고 애들 끌어올렸나?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 한두 명 쓴다면 끌어올렸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우리 아이가 3점대 초중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외고나 그리고 국제고 특목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써볼만한 학과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린 이유는 과거에도 특목고 학생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서강대에 대해서. 그냥 서강대 하면 떠올리는 게 인원 많이 뽑으니까 영문학부나 유럽문학과 여기 아닌가? 라고 떠올리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이제 한 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균관대 볼게요.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작년과 작년입니다. 모집 단위가 글로벌 융합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줄었죠. 인문과학도 반토막 났어요. 사회계열, 과학계열도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다 줄고 있어요, 지금. 그 작년 경쟁이 이렇고 합격자들도 이렇습니다. 40명 뽑을 때는 159번, 20명 뽑을 때는 91번.
그러면 정원이 반으로 줄었지만 빠지긴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인문과학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빠졌지만 모집 합격 인원은 오히려 비슷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은 모집 단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애들이 지원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뭐죠? 비슷한 수준으로 빠진다. 이 부분 보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한테 더 인기가 있는 건 글로벌 융합부보다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특히나 사회과학보다는 인문과학. 정원이 3분의 1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인원은 큰 차이가 없죠. 인문과학이 더 많이 빠지네? 인문과학 애매하게 쓰면서 상위로 가는 애들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인문과학을 써볼만 하다.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내신을 본다면 적어도 글로벌 융합부는 3.28. 생각보다 낮은데? 근데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내려가면 사회과학은 당연히 높으니까 2.57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문과학은 지금 글로벌 융합부보다 더 낮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글로벌 융합부는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융합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특목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애매한데 포지셔닝이. 그래서 인문과학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 명확한 인문과학을 쓴다기보다도 성적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못 쓰니까 인문과학을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내려가고 번호도 많이 도는 거예요. 성균관대 인문과학도 쓸만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경영학과 보시겠습니다. 개별 경영학과는 모집 인원이 7명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합격 인원이 더 많아졌죠. 왜 그럴까요? 경영학과 썼다가 위로 다 빠지니까요. 지난해에 변동이 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영향도 되게 커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경영학과는 2.89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과 모집을 봤을 때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 위주로 몇 가지 짚을게요. 우선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줄었습니다. 근데 경쟁률 20대 1이고 그리고 합격 인원은 큰 차이가 없죠. 32명에서 25명으로 한 7명 정도 빠졌는데 합격 인원 같은 경우 더 늘었어요. 더 많이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 학부는 어떤 애들 보냐? 연대 2장, 고대 2장, 그리고 여기 서울대 1장, 연대 3장, 고대 1장, 여기 계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3.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79에서 3.3까지 떨어진다는 말은 글로벌 리더 학부에서 적어도 상위대학교로 예비번호로 빠진 애들이 많다는 거고, 같은 명액에서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1명 정도 빠졌죠. 근데 빠진 거에 비해서는 예비번호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죠. 더 늘어났죠. 그리고 3.12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목고에서 내신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유학이나 프랑스, 러시아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합격 인원은 제가 러시아 표시하는데 38에서 55 더 많이 뽑았죠. 그러면 유학 동향을 쓴 애들 어떻습니까? 재능이 있어서 난 유학에 관심이 많아서 나 청학동 갈 거야, 이런 애들보다는 점수 맞춰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균관대 쓴다고 했을 때 소위 우리가 글로벌 시리즈나 경영 경제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내신이 불안하고 애매해서 근데 성대는 가야 되는데 유학 동향 안 맞는데 그래도 엄마는 가라고 하는데 내가 좀 불안한데? 아니죠. 그냥 가고 봐야죠. 모든 대학들이 복수 전공하고요, 모든 대학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자기가 전공 맞춰 취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 동향을 고려한다면 모집 인원이 늘어서 괜찮은데 예비번호 빠진 애들도 훨씬 늘고 그리고 내신 때도 3.6까지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 동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프랑스 문학 같은 경우는 한 명 늘었지만 많이 빠졌죠, 지난해. 그리고 3.7까지 떨어지니까 여기 3.7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특목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4점대 애들도 붙었다는 거. 한양대의 경우에는 학교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지원율과 그리고 경쟁 추이까지도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문과의 경우에는 뭐 정치외교과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정외과 같은 경우 경쟁률 추이가 자꾸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과가 매력이 없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외교과보다는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한양대 정치외교과 쓸 바에는 다른 학교로 가겠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등급의 추이, 평균 등급 추이를 보게 되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국문과부터 인문계학계로 나옵니다. 중문과, 영문과 줄줄 나오는데요. 영문과 오히려 빠지고 있죠. 하지만 내신대가 영문과의 경우는 3.36입니다. 한양대 영문과 그러면 괜찮은데? 일반고 특목고 합쳐서 3.36이면 특목고 애들에게는 3.67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양대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목고 안 가서 문제지, 간다면 충분히 쓸만하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한양대에서 강조했던 정치학과는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죠. 평균 등급 추이가. 그러면 3.7까지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럴까요? 모집단이 크니까. 그리고 경제금융학부 보시면 경쟁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건 왜 그렇죠? 경제금융학부는 한양대에서 오히려 경영학과보다도 더 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내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7밖에 안 되죠. 오히려 행정학과랑 정치학과 큰 차이가 없어요. 경상교육 더 높고 사회과학이 낮은데 왜 이렇지? 한양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한양대보다는 앞서 있는 서강대와 성대를 쓰기 때문에 한양대에서는 개별 학과들 간의 어떤 등급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쓴다고 했을 때 국문, 영문 좋은데 내가 언어과 전공한 외국어 학생이니까 또는 언어에 관심이 있는 국제고 학생이니까 그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기부 맞아서. 그럴 필요가 없죠. 과감하게 써도 오히려 내신 차이가 크게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영문과 써야 된다? 영문과 어떻습니까? 지금 3.36이잖아요. 오히려 높아요. 정치학과 3.7이고요. 그리고 경제금융 3.37이에요. 그래서 내 성향의 사회과학에 맞는다면 내가 외고냐 아니냐 관계없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특히나 한양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3개년도 가지고 제가 좀 짜봤는데요. 서강대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일반고 비중이 높죠. 수시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외고 국제고 비중이 좀 높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균관대의 경우에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붙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합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애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돌았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합격자들은 어떻습니까? 서강대나 한양대에 비해 더 높죠? 성균관대 쓸만합니다.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셋 중에서는 적어도 두 번째 순위지만 여전히 일반고 학생들이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강대를 쓴다고 한다면 뭐죠? 일반고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신 위주로 선발한다. 다만 외고생도 25% 가까이 뽑고 있다. 성균관대는 어떻죠? 외고 국제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열 모집으로 어문계열 지원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는 일반고 자사고 위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에는 덜 매력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범대. 그렇지만 한양대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책학과 그리고 경제금융학부 오히려 쓸만했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알고 싶은 것들. 어제 사전 질문 좀 받았는데요. 내신 등급별 좀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 주셨기 때문에 좀 정리만 해봤습니다. 외고에서 내신 2.6 안에 든다. 초상이죠. 마음대로 쓰십시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에 쓴다면 경영이든 경제든 골라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3, 4장은 다 갈릴 테니까.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서 한두 장만 쓰면 돼요. 그리고 너무 초상인 친구들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3.1까지도 사실은 여기 안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상위대 비중이 3장, 4장이 될 겁니다. 서강대를 쓴다면 영문학이나 유럽문학 아까 보셨죠? 그리고 성균대를 쓴다면 융합으로 쓰든 탐구로 쓰든 어쨌든 글로벌 C를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여기까지도 한양대는 안 씁니다. 이제 3점대로 내려갈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죠? 연세대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큰 인원. 자, 올해의 경우에 연대 특기자 100명, 국제 107명 뭐 이렇게 뽑겠죠? 고대도 학우어부 수용이나 개적, 물론 수능 최저가 된다면 4.8로 쓸 거예요. 그러면서 서강대는 영문학의 유럽문학 이 정도로 제한될 겁니다. 성대의 경우도 어떻죠? 글로벌 경영 경제는 불안한데 그럼 리더나 탐구로 도구 성문 정도 써볼까? 유학은 아직 아니야.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국제학부 쓸지 말지. 근데 사실 이 내신 때 있는 친구들이 한양대 국제학부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보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상위학과, 영문과 정도 고민하실 거예요. 그리고 3.9나 4.1까지 내려가게 되면 상위대도 물론 쓰지만 오히려 서강대는 배제를 하게 되겠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프랑스나 유학 동향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양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자 국제학부나 동문이나 중문 쓰거나 갈린다는 거. 이런 차이점들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를 제가 이런 내신 구간별로 나누는 이유는 지금까지 추세가 대부분의 외고생들이 어떤 내신 등급에 따라서 여길 몇 장 쓰고 그리고 점점 나가는 형태로 내신 아주 좋은 친구들은 안 쓰잖아요. 그리고 좀 빠지는 친구들은 쓰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쓴다는 걸 전제하에서 나름 이렇게 소위 우하향 형태로 원서 구성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고는 어떠냐? 일반고는 내신이 둘째 자리까지 더 조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놀 거고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서강대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위에서 몇 장 써줬으니까 난 추천서 여기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여러 학교도 다 나오죠. 왜? 일반고는 그 선호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위에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강권하죠. 그러니까 특목고 학생들은 저 쓰기 싫은데요 하면 선생님이 포기하시는 경우 있지만 여기는 학생이 포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고 성균관대도 얘들한테는 마지노선이니까 쓰는 거예요. 한양대 조금 빠진다면 써야죠. 그렇지만 한양대가 쓰는 친구들조차도 어디까지나 경제금융이나 사회학 좀 더 사회과학 계열로 맞춰서 쓴다는 거. 하한선을.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생기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부터 수행평가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거고 그리고 다음 달 첫째 주에 가면 또 수능 모의고사 보겠죠. 그렇게 6월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하지만 생기부 미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세특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3학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원서 배치보다는 오히려 생기부, 교과 세특을 어떻게 할지 저희 KNS에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서강대는 그렇습니다. 3가지 봅니다.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성장 가능성. 학업 역량의 비중이 50%고요. 당연히 성적이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20, 성장 가능 30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의 세특 창체 나와 있죠. 예. 공동체 역량의 출결 대놓고 출결 얘기하는 학교는 서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결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서강대도 잠시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 중요한 건 어떤 애들 합격했냐. 자, 학종을 정외과 가는 애 중에 외국 학생들이 2.7입니다. 물론 다른 데부터 딴 데 갔겠죠. 하지만 이 애들이 학생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 경우에는 영문과에 갔는데 이런 활동을 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정형외과 갔는데 영어 했죠. 국제시사만 했죠. 자율동아리가 맞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영문과 한 친구입니다. 자, 진로 독서 맞습니다. 영화 분석했어요. 근데 뭐가 맞을까요? 봉사, 진로 얘기하면서 나는 외국에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됐겠죠. 성대 보시겠습니다. 성대도 세 가지 보는데요. 50, 30, 20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학업 역량의 출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따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별도로 본다는 거고, 성대에서는 이제 학업 역량의 출결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은 국제고 2.9 사회과학 계열로 붙었습니다. 물론 더 상위 때 갔겠죠. 여기는 오히려 더 전공에 맞춰서 돼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디자인 마케팅. 이 친구가 특이했던 게 예술 쪽에서 관심 있는 친구였는데 내신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영을 쓰면서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마무리했냐? 디자인 경영. 그러니까 이걸 그냥 K컬처, K문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싶은 걸 더 어필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마지막 행동 특성, 거기에 자신의 어떤 주관이 되게 뚜렷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한테 꾸준히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변에서도 높게 봤다. 하양대는 4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표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하양대학교 그 학생부정업장의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표인데 사실 이 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신 사례를 좀 내가 넣었는데, 정책학과 아까 3.6도 들어갔죠. 국제고. 이 학생은 사실은 다른 데에 붙었지만 하양대학교 정책학과 갔습니다. 다른 대학교가 업무계열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한 동아리 활동이 마케팅과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진로가 국제법과 정치였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게 이 학생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는 어떻죠? 자, 경영을 갔지만 역사 연구를 했고요. 국제 이슈 모임을 했고 문화예술이었어요. 안 맞았죠. 근데도 내신이 좋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2가지로 요약이 될 겁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신 좋으면 그냥 가요. 특목고는 어떻죠?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전공에 대해서 특색이 있고 또는 그 전공 관련해서 자신이 어필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특목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그 여유로움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50% 컷과 70% 컷에 제한될 필요 없이 내신에 대해서는 특목 학생은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 세특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새 학교에 다 붙은 친구들만 제가 그 생활기록부 추린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 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죠?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수학적 개념, 그리고 수학 예산 어떻죠? 자, 정부적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PPT로 작성해. 이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걸 생활기록부에 되게 눈에 띄게 기재했다는 게 학교한테 어필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뭐 볼게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자, 특성을 파악한 실체 인물이 된 듯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기도 함.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웬만큼 눈에 띄지 않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졌다. 그리고 사회 2학기 경제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논술해서 자, 함의 정부 실패 근거로 반대 입장. 그러니까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 써주셨다는 거죠. 이 학생은 이제 경기권 외국 학생입니다. 분당 지역이고요. 그래서 독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까지 쭉 나오는데 보신 것처럼 사회문화의 뭐죠? 도표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대놓고 칭찬하고 계시죠. 외국어 계열 중에서 우리가 심화윤 같은 경우 자, 지문을 읽고 건국과정 그리고 필그림 파더스를 통해서 배우고자 지리 특성 영역이 이해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이 됐느냐 안 됐는가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이 더 길죠. 제가 요약한 겁니다. 길게 요약한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이 더 풍부해요. 우리가 흔히 일반고 학생들은 내가 외국어가 특목고가 아니니까 생기부가 좀 약하지 않을까? 교과 세특에 여러 활동들이 없으니까 약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어라서 더 많고 더 길게 써주고 일반고라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 적게 써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과 세특 내에 어떤 내용, 어떤 멘트가 들어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고라고 일반고보다 낫겠지라는 아니냐 생각 분명히 안 되고요. 그리고 외고가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무조건 내신이 더 높아야 돼. 이런 불안감 가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설문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누가 이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수능 최저 없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많죠. 연대만 해도 우리가 특기자 유디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계열적 합평도 있죠.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도 수능 최저가 없죠. 단지 내가 못 쓸 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서성한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걸 다시 추린다면 서강대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운영 가치, 성대는 융합탐구 알고 있는 것들이죠. 과학인재와 기회균형, 하양대는 서류관계 면접형, 면접형은 사범대는 뽑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자, 많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서강대 경영이나 성대 글로벌 경영 둘 중에 둘 다 준비하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모집 단위 구분한 이유가 서강대는 일반에서 86명을 뽑고요. 성대의 경우에는 47명을 뽑아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모집 단위가 큰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고민이 되죠. 서강대는 인원이 작아서 동문이 적을 것 같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할 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졸업 후에 동문의 활동, 어떤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각각 보셔야 되죠. 일단 지원자 내신을 수준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도 경쟁력까지 같이 보시고 장기적 관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둘 중에 어딜 가면 좋냐? 이건 선택의 문제이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생활기록부 내용이 다른데
경영학과 지원하는 게 가능하냐? 특히 성대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리즈가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뭐죠? 국제 경영과 MBA 스타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대 글로벌 경영의 모집 단위가 100명, 2015년 이전입니다. 많이 뽑을 때는 그런 애들로 뽑았어요. 실제로 특기자로 들어간 애들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서강대 MBA가 글로벌 순위에서 우리가 연고대보다 높다. 왜? 서강대 MBA는 수업 다 영어로 해버리거든요. 연고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수업과 아닌 수업이 나눠져 있어요, 트랙이.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글로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주 글로벌리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제 분야이기 때문에 안 맞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특목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대 글로벌 경영을 쓸 때는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도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상으로 설명에 대한 내용들 마치고요.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전화문이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